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 할 책은 품격 있는 대화라는 책이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품격 있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품격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앞부분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나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한번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이 적어보실까요? 나는 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자존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오랜 세월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이 있는데요. 그렇듯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누군가의 삶에서도 항상 만물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서 내가 한 번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또 겪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 만났던 사람과 유사하고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감히 우리 스스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는 만반의 준비를 한대요. 이를테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뇌가 이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서슴지 않고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상상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폐인이 돼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여생을 살면 어떡하지? 뭐 실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요. 파산하게 될 텐데, 빚쟁이들이 독촉할 텐데 어떡하지? 이를테면은 정말로 실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까지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떤대요. 하지만은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낙관, 하나는 비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체가 각자의 몫이죠. 긍정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상한 어머니 같은 낙관을 선택하지만 부정의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은 에일리언처럼 외계 생명체 에일리언처럼 끔찍한 비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상한 우리가 낙관을 선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괜찮아, 진정해, 별일 아니야 하고 흥분된 우리의 뇌세포가 진정될 수 있대요. 근데 에일리언처럼 미친 듯이 날뛰며 흥분한 뇌세포는 극한의 공포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되는데요. 그 에일리언, 우리가 선택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폭주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우리가 상상했던 굉장히 안 좋았던 시나리오 속에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현실 속에는 이미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한 나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이 작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순간에 해야 할 어떤 일조차도 당장 해야 될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서 그 불안감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하거나 우리 일기장에 적어본다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진대요. 여튼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막 밀려들 때 우리가 그 생각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상책이죠. 머릿속에 껌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파악하세요.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것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걸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집중해서 마치 그것이 일어난 것 마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나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동안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없어져 버려요. 미국의 철학가이자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두려움은 실체보다 부풀려지고 과장된대요. 우리가 다른 책에서도 함께 봤지만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계속 부풀려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굳이 에일리언과 같은 괴물과 사투를 벌이면서 일어나지 않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까지 내가 도맡아서 걱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근심 걱정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상황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몰려와요. 난 두려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어떻게 또 일어나 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려나 봐.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 난 지금 뭘 원하고 있지? 나는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려움이나 걱정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상상했던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걱정거리는 내가 초대하는 거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들은 마치 내가 처한 현실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손님 접대를 한다는 핑계로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일이 생기셨다면 그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그 본질을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행동으로 옮겨 보신다면 자존감이 막 상승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망상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인 마냥 자존감을 깎아가면서 작아지지 마시고요. 뚫고 나오셔서 거대한 거인과 같은 여러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사대 여러분들의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봬요. 안녕.